이야기는 냄새나는 방에 들어오는 역겹고 30살 남자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가상현실 비디오 게임에 접속한다. 보시다시피 비디오 게임은 그를 다시 젊게 느끼게 하고 그는 현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지구라고 이름 짓고 그와 비슷한 특징을 부여하는데 그것도 지루한 것들로. 하지만 그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눈에 띄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타입이다. 현실 세계에서 그는 샐러리맨이기 때문에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지구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한다. 지하실에 사는 게이머들이 그와 함께 게임을 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그의 특별 능력을 선택할 때 어스는 기술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극도로 약한 기술을 선택하여 하드코어 유저들이 그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10가지 기술 중 6개는 약하다. 그는 의학을 선택했지만 포션은 NPC에게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사실상 쓸모가 없다. 그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킥도 선택했고 이 기술로 적을 한 방에 처치할 수는 없다. 그는 활의 정확도가 형편없기로 유명한데도 활쏘기도 선택했다. 그의 향상된 신체 능력 기술은 무기 사용, 달리기, 제작 같은 것에 보너스를 준다고 하지만 그 보너스는 미미하다. 기술이 너무 광범위해서이고 누군가 강해지고 싶다면 더 구체적인 기술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는 더 끔찍한 능력 몇 가지를 선택했고 그 결과 지구는 게임에서 가장 최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는 편하게 자기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지구의 첫 로그인 시간이고 그는 기대에 차 있다. 이 게임은 원 모어 프리 라이프 온라인이라고 하며 이름 그대로이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종 보스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플레이어들은 몬스터와 싸우거나 멋진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플레이어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첫날에는 그 장소가 완전히 붐빕니다. 어스가 도착하자 한 랜덤한 소녀가 그에게 장비를 팔려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영웅들의 파티가 하늘에 나타나 그들의 능력을 뽐냅니다. 어스는 자신 외에는 다른 궁수가 없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갑자기 금도금 갑옷을 입은 남자가 그 뒤에 나타나서 신입을 꾸짖기 시작한다. 어스는 첫날을 이렇게 불행하게 시작하다니 생각하고 그 남자는 활을 선택한 것에 대해 너무 쓸모없다고 비하하며 그를 바보 같은 괴물, 패배자의 얼굴이라고 부른다. 모두 앞에서 어스를 굴욕감에 빠뜨린 후 그 남자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스는 내 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군. 여기 사람들은 궁수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스는 그게 자신에게 더 좋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어스는 훈련장을 방문하고 모두가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난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 활을 꺼내서 시도해보았다. 그는 활을 당기고 쏘았지만 완전히 빗나가 바닥을 맞췄다. 그는 계속 시도했지만 목표물조차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어스는 그 활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100발을 쏘고 나서 겨우 목표물에 명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레벨 5로 상승했다. 어스는 이제 훨씬 강해진 발차기 기술을 시도해보았다. 그는 또한 바람 마법을 시험해보았는데 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갖춘 어스는 필드로 나갔지만 모든 신규 플레이어들로 인해 엉망인 상황을 보았다. 그래서 대신 그는 약초를 모으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그 순간 그의 원거리 시야 기술이 활성화되어 약초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약초를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감정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식별하기도 전에 계속 실수하고 잃어버렸지만 그는 꽤 빨리 요령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는 어떤 약초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유일한 문제는 2개의 질식 약초를 발견한 것인데 그것은 이 약초를 먹는 사람은 즉시 호흡이 멈추고 죽게 된다고 설명됩니다. 그는 이로 인해 화가 나며 개발자들이 왜 첫 번째 지역에 죽음의 아이템을 넣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물건을 감정하는 방법을 배운 것에 안도한다. 다음으로 그는 초보자 약재 제작 세트를 사기 위해 약국에 간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침을 따라 일반 치유 포션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며 가장 기본적인 치유 아이템인 포션을 만든다. 그는 또한 일반 해독 포션을 제작하고 그 덕분에 그의 약재 기술이 7레벨로 올라간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다. 그는 사냥을 나가 첫 번째 괴물인 뿔토끼를 발견한다. 지구는 그의 첫 사격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아요. 활의 정밀도 덕분에 그는 첫 사격을 빗나가고 토끼가 그를 향해 돌진하자 급히 또 화살을 쏩니다. 또 다른 화살이 날아가 팔을 다치게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죠. 하지만 빠른 발차기로 토끼를 날려보내고 마침내 죽여서 식사로 삼습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이 다른 플레이어가 도착하는데 파란 머리의 소녀와 그녀의 친구가 지구를 보고 미친 듯이 웃고 있어요. 그는 그가 여러 토끼뿔을 죽였지만 이처럼 소리내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발차기한 후 나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며 그걸 매우 웃기게 생각하죠. 붉은 머리에 미친 사람은 자신을 스웨이라고 소개하고 소녀는 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된 후 곧 떠나고 나중에 함께 파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워스는 그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더 많은 괴물을 사냥하고 바람 마법을 이용해 또 다른 토끼뿔을 물리칩니다. 그는 자신의 자맹 기술을 기억하고 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워스는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고기를 요리하며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실험을 거듭하고 마침내 스테이크에서 7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맛있는 향기에 주의를 빼앗기고 모두 그에게 몰려옵니다. 지구는 이것을 부자가 되고 요리 실력을 높일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활을 만들어 사냥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에게는 공급이나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하고 점차 지구는 자신도 모르게 약한 기술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고는 자신이 대부분의 돈을 갑옷을 사는 데 썼다는 걸 기억하고 게임의 자판기를 이용해 포도맛 치유 물약을 팔기 시작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좋아할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중에 그는 몇몇 주변을 분석하며 몬스터 사냥을 위해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늑대를 선택한다. 지구는 은신 기술을 활성화하고 활로 쏜다. 그는 다음 사냥으로 넘어가며 킥과 바람 마법 기술도 연습한다. 여러 몬스터를 물리치며 다양한 아이템을 얻고 3가지 공격의 레벨을 올린다. 하지만 너무 사냥을 많이 해서 화살이 떨어지고 하루를 마감하기로 한다. 돌아오니 마을이 포션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는 혼란스럽다. 포션은 값싸고 NPC에게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쌍을 부르고 NPC들이 포션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지구를 노리게 될 것이다. 나중에 자위와 밀리가 그를 도와 군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나타나서 그는 더 많은 무략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하루 동안 모든 물건이 팔린 후 그는 모두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전에 괴롭히는 아이들이 도착해 자위와 싸움을 시작하고 워스는 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 워스는 그에게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모두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모호크 머리의 남자는 힌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결투를 도전한다. 자위가 어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수락한다. 그는 상대방이 오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고 이것이 될 것이다. 지구에게 그의 약한 곳을 칠 기회를 주세요. 지구가 옆으로 재빨리 피하며 회피한 후 가까이서 공격하고 보스처럼 그를 쓰러뜨립니다. 관중들은 그를 응원하는 반면 괴롭히는 이들은 도망가기로 하고 지구는 모든 이에게 내일 다시 가게를 열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은 로그아웃합니다. 포션이 사라진 이후로 약은 더 이상 쓸모없는 기술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제는 가장 수요가 많은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결국 블루컬러 길드의 길드장인 즈와이위 초대를 받아들이고 지구를 나머지 멤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중 한 명은 노라라는 소녀로 그녀는 주장하기를 단검을 사용한 근접 전투에 능숙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는 적의 공격을 끌어들이는 도끼와 방패를 휘두르는 탱커 레이지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어스는 한 손검을 사용하는 카자민을 만났다. 모두를 알게 된 후 어스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이미 그가 궁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바이는 모호크 남자와의 결투에서 이긴 후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소개를 생략했지만 그룹이 실제로 균형 잡혀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전방에 4명이 멤버가 있고 근접 전투자는 마법 사용자다.
그러나 노라는 근접 전투자가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노라는 근접 전투자가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 어스는 오늘 희귀한 야생 곰 사냥을 간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주아이는 사냥 후 어스가 요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어스는 야생 곰이 강하고 힘든 상대라 걱정하고 있다. 어스는 시각 기술을 사용해 곰을 찾지만 무리로만 발견된다. 결국 그는 혼자 있는 곰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어스는 뒤에서 몰래 접근해 곰을 공격한다. 그로 인해 곰은 분노하며 그를 쫓아온다. 분노가 개입하여 그의 주의를 돌리고 어그로 조절을 활성화합니다. 몬스터는 그들이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숨겨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곰의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른 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스는 숨겨진 장소에서 조준하고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힘을 사용하여 곰을 공격하기 위해 모두 달려가지만 곰은 그들을 압도합니다. 어스는 그들이 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38년의 경험을 믿고 곰의 눈 사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곰의 가장 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이 맞자 곰은 더욱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스는 15레벨에서 습득한 바람 마법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그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는 곰의 이마를 차고 있다. 그는 밀리에게 그녀의 불창을 사용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곰을 처치한다. 츠바이는 위험을 완전히 평가하지 않고 사냥에 데려간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어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한다고 한다. 그는 그들을 대접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늑대 케밥을 만들어주고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츠바이는 어스가 이제부터 그들의 새로운 요리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어스는 이에 대해 그다지 기쁘지 않다. 그는 혼자 사냥하러 나가지만 큰 바위 개미와 마주치게 된다. 그 개미는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해 지원을 호출한다. 결국 지구는 피해를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진다. 그는 죽음에 대한 벌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 모든 플레이어는 게임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 업데이트는 이제 미션에서 요정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또한 새로운 무기와 기술도 제공받게 된다. 그는 벌에서 벗어나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게 되고 바위 개미의 머리를 관통할 수 있는 화살촉을 만든다. 그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철을 사용하여 철 화살촉을 만들어낸다. 나무 화살과 결합하면 7레벨 공격이 된다. 그는 또한 공격력 8인 무거운 둔기 화살촉도 만들었다. 그는 신발 밑에 가시를 박아 업그레이드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아이스 스케이트도 만든다. 지구의 궁술 레벨이 30에 도달했으니 이제 전문화하려 하고 지구가 사용하던 사냥용 활을 선택한다. 그는 X자 모양의 독특한 활도 만든다. 이 활은 몬스터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다음 날 지구는 새로 만든 활을 들고 사냥을 시작한다. 마침내 바위개미를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그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살 하나를 쏘고 아이템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죽이는 철 화살촉을 쏩니다. 그는 모두 바위개미를 제거하고 그들의 외골격을 모아 나중에 갑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그들의 요정과 계약을 맺을 시간입니다. 지구는 기대에 차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정 유리가 반쯤 깨지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쌍에게 보여주고 모두가 요정과의 접촉에 성공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밀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확신하며 남은 절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멤버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모든 요정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노하며 그를 요정 플레이어라고 부르며 그들의 요정들을 이용한다고 한다. 요정들은 그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그는 한 요정에게 자신의 수정이 깨져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상승했음을 깨닫고 첫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동굴의 어둠 속을 걸으며 어린 시절 이런 곳을 탐험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게임 덕분에 이 경험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스릴 넘칩니다. 갑자기 어두운 구역에서 지구가 거대한 거미를 만납니다. 그는 생물에게 화살을 쏘고 여러 바람 마법 공격을 퍼붓지만 거미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점프 기술로 공격하려고 시도하지만 실수로 동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빠르게 회복하고
로프로 거미를 잡습니다. 그리고 발차기를 날려 거미를 물리칩니다. 그는 승리를 축하하지만 여전히 충격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 순간 여러 어둠의 요정들이 나타나고 지구는 그들이 그를 따라오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지구는 중심력 안정화라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해 요정들을 따라간다. 이 능력 덕분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다. 나중에 그는 드디어 요정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음을 깨닫는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한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는 그것을 움직이고 비밀의 문이 열리며 그 뒤에 상자가 나타난다. 그는 상자 안에서 고대 반지를 발견한다. 그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지구는 그것을 간직하기로 한다. 그는 요정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때 그는 게임 알림을 받고 요정 업데이트의 후반부가 드디어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 지구는 게임에서 이곳의 이름이 공개된 도시로 향한다. 이벤트의 후반부 이름은 요정과의 전투라고 한다. 전투와 PVP 싸움에 참여한 후 요정들은 진화하여 새로운 형태를 갖출 수 있다. 게임은 이것이 플레이어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만 일어난다고 강조하며 다른 플레이어들을 알아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PVP 상위 16명은 토너먼트에 초대되며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주어진다. 또 다른 업데이트에는 플레이어의 게임 스타일에 따라 받는 타이틀과 구별이 포함됩니다. 게임은 또한 요정을 얻지 못한 지구와 같은 플레이어가 특별 PVP를 통해 계약 크리스탈을 복원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는 성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희귀 요정을 얻을 확률도 높입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요정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발표 후 모든 플레이어는 뉴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많아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구는 플레이어들이 변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플레이어들이 PVP가 없는 제작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블랙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지만 블랙이 말하자 안심하게 돼요. 그는 전체 길드가 서로를 알리기로 했다고 알려줬어요. 누군가 싸움을 걸면 서로에게 알리기로 했다고요. 그 후 그는 새로 발견된 마을에 대해 지구에게 말하는데 그 마을 이름은 넥시아예요. 그곳에는 강력한 전사들이 모여서 전략을 논의하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누구와 싸울 수 있을지 찾기로 결심하는데 그는 곧 자신의 타이틀 때문에 관심을 끌게 돼요. 그는 자신이 요정 플레이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플레이어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플레이어들에게 도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칭호를 없애주길 원한다. 그때 로나가 나타나 그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도 그의 길드의 일원이며 그를 만나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지구의 특별한 킥 능력을 가지고 있고 로나는 무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요정들은 지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로나의 요정은 그들이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의 요정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우리는 지구가 여러 마차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로나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요청할 페이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결국 무너지며 소리친다. 서버의 절반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회상 장면에서는 그가 다른 플레이어를 도와주고 마차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그의 요정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소문이 퍼지고 이제는 끝없는 주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로나는 그를 도우러 가고 다른 장인들은 요정 음식을 팔아 그의 부담을 덜어준다. 로나는 그들이 새마을로 가서 구경하자고 제안한다. 도착하자 큰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모두 두 플레이어의 싸움을 보고 있다. 하지만 한 플레이어인 늑대 요정은 지구인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싸움이 시작되자 투덜대며 거만한 그 플레이어는 분명히 지게 된다. 하지만 주로 그의 늑대가 말을 듣지 않아서였어요. 로나는 지구에게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묻자 그는 말했어요. 그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그 플레이어가 요정 노예 사용자이고 늑대를 다치게 해서요. 그래서 늑대가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그는 다시 때리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구에 따르면 요정을 너무 많이 다치게 하면 그들은 힘을 얻어 주인과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다고 해요. 그 후 그들은 크리스탈을 빼앗아가고 플레이어는 요정 없이 남게 돼요. 다음 날 오만한 플레이어가 지구를 찾아가서 자신이 요정을 거칠게 대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요정 플레이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지구는 그에게 요정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싸움이나 모험, 식사 나누기에도 요정을 참여시키라고 한다. 그러면 요정의 호의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구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그에게 내어주고 그는 그것을 늑대에게 먹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떠날 때 지구에게 도움에 감사한다. 바로 그때 은빛이라는 노인처럼 보이는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지구에게 따라오라고 한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은빛은 지구에게 글래드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지구는 그런 이름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버는 글래드가 요정 플레이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경고했어요. 지금 지구도 그의 다음 목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실버는 글래드가 자신의 길드 멤버였다고 밝히지만 그는 요정과 계약을 맺지 못했을 때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자신만이 요정과 계약을 맺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완벽한 인간형 요정인 빛의 발키리가 나타나요. 실버는 계속해서 말하며 글래드가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의 요정은 검은 여우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실버는 글래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깔보고 있다고 믿어요. 그는 마지막 토너먼트에 나타나서 자신의 힘과 요정을 모두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요. 지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보내지만 그는 여전히 한쪽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조심하려고 하니 지구는 자신을 바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냥에 몰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냥 중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게임 내 규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는 여러 화살로 거대한 곰을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신발 밑에 스파이크로 쏘아 야생곰을 죽이고 끝내 잡습니다. 지구가 배운 새로운 활 기술은 사냥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 지구는 킥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루의 첫 번째 작업은 넥시아의 광산에서 광석을 사냥하는 것이다. 이 광석은 가벼운 금속과 강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는 폭발성 광석을 거의 터뜨릴 뻔했지만 안전하게 가방에 보관한다. 만약 폭발했다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는 밤새 수집한 광석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는 비틀린 단검 화살과 괴물들을 휘두르고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달린 금속 벨트를 만든다. 그는 그 후 폭발성 광석으로 실험하며 마침내 두 종류의 기름을 발명한다. 그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이를 강화된 기름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는 그 기름을 사용하여 야생곰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즉시 그들에게 화살을 쏘아 3마리를 함께 죽인다. 그 후 그는 바람 마법과 사냥용 활 모두에서 레벨 50에 도달했다는 업데이트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를 함께 사용하여 에올리안 더스트 사냥용 활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무기에 마법적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원소 무기이다. 그는 업데이트를 수락하고 이를 시험해보며 정확하게 쏠 수 있게 되었고 속도도 증가했음을 확인한다. 게임이 토너먼트의 최종 참가자를 발표할 때 어스가 돌아온다. 하지만 스웨이는 어스에게 그의 길드에서 누군가가 통과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실버와 글래드는 리스트의 정점에 있습니다. 지구는 그들의 치열한 전투를 보게 되어 흥분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아레나에 모여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원거리 시야를 사용하여 자신과 비슷한 타이틀을 가진 많은 플레이어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실버와 글래드가 서로 마주하고 글래드는 그가 묘사된 대로 오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버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다 집요하게 버티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글래드는 실버의 공격을 빠르게 피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임수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실버는 그와 거의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요정의 도움으로 글래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요정이 싸울 때 글래드가 승자로 떠오르고 그의 요정은 결국 진화하여 완전한 인간 요정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녀는 글래드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한다. 그녀는 이 토너먼트의 목적이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글래드는 분명히 그런 자질이 부족하고 그의 요정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 그녀는 이제 여왕 요정이 되었고 진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래드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싸움을 도전합니다. 그녀는 동의하지만 그가 추가 돈이나 새로운 요정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여왕 요정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차례 공격을 퍼붓고
심지어 그를 감전시키고 마지막 공격을 날려 그를 무력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일마력만 남겨두고 부끄러움에 잠기도록 남겨둡니다. 바로 그때 실버가 나타나고 그녀는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글래드에게 다가가 사과합니다. 글래드를 도와주지 않은 요정 여왕에게 그녀는 지구를 포함한 3명의 요정 선수들을 소환하지만 두 소녀에게만 싸우지 않은 보상으로 요정을 준다. 하지만 지구의 보상은 오히려 처벌에 가깝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요정은 그가 행사 내내 요정 없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우고 싶다고 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의 힘 일부를 기부할 것이다. 지구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기장에 있는 모든 이가 싸움을 기다린다. 그는 아이템을 정리하고 승리할 최선의 방법을 계획하며 전투를 준비한다. 이전 전투에서 분명했듯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요정 여왕은 고폭과 같은 매우 강력한 마법을 다룰 수 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전투 스타일을 보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아처와 싸운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요정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를 오래 끌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럽게 싸우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요정이 준비가 되었냐고 묻자 그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시계가 시작을 알리자마자 경기장에 파란 돔이 올라온다. 궁수는 움직이며 슬라이딩 차지를 사용해 상대와의 거리를 벌린다. 합리적인 거리에서 그는 활을 사용해 70%의 힘으로 화살을 쏘아 요정 여왕의 능력을 시험해보려 한다. 그가 발사하자 요정은 윈터 커터를 사용해 궁수의 공격을 취소하고 화살의 힘을 무효화한다. 그는 아마도 전력을 다하면 그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 요정은 불창을 발사하고 땅은 위에서 오는 불화살로 만든 이 공격을 피해야 한다. 그가 피하는 동안 그는 요정의 공격을 뚫고 그녀를 어깨에 정확히 맞춰 그녀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화살을 쏜다. 관중석에서 그의 친구들이 이 모습을 흥분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속도와 힘에 감탄한다. 요정 여왕은 계속 싸우는 것이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녀는 바람 부스터 능력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가며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간다. 하지만 요정은 궁수는 이미 이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것을 글래드와의 싸움에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정이 충격을 날리려 할 때 지구는 빠르게 수평으로 피하며 죽음의 무략이 담긴 병 하나를 공중에서 깨뜨린다. 이 독초로 만든 무략은 독성 보라색 안개를 생성하여 요정의 마법 사용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많은 폭발 무략을 던질 시간을 얻습니다. 요정은 아이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지구는 자신과 같은 약한 인간들이 훨씬 강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구병 능력을 소환하지만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사라지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녀의 돌 방어 안에서 소비 가능성을 사용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요정은 지구의 공격을 기다리지만 그는 가만히 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마법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던 중 그가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강철 채찍을 사용한다. 그는 비틀린 화살과 같은 여러 종류의 화살을 그녀에게 쏘고 마지막으로 발차기 기술로 그녀에게 결정타를 날린다. 그녀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 결국 지구에게 패배한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지구는 자신이 큰 관중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는 주목에 불만을 느낀다. 이 게임에서 로키로 남으려던 그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약속대로 요정 여왕은 그에게 그의 수정과 그가 이전에 찾은 반지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요정 왕의 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그 두 가지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반지를 수정 위에 놓고 빛의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두 아이템을 합쳐 반지로 만듭니다. 그녀는 지구에게 그것을 착용하게 하고 그것이 벗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약지에 그것을 끼우며 지난 1시간 동안 그에게 발전한 어떤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반지에는 6개의 원소 요정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지구는 더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짜증을 냅니다. 전투 후 지구는 인기를 얻었고 그의 약한 기술들도 이제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바람 마법과 활쏘기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플레이어들, 즉 그의 팬들이 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지구는 외딴 곳에서 연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요정 여왕이 어디선가 나타나 반지로 텔레포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곧 그의 곁을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지구는 나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제는 요정 왕비의 남편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를 부르는 남자를 무시한다. 우리는 지구가 요정 왕비에게 프리즘 노바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본다. 이 능력은 반지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숲속에서 그는 강철 채찍으로 곰을 잡아내고 마법을 불러내어 요정들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한다. 주문을 외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만화 일부를 바쳤다. 요정 가정교사에게 그 힘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효과 범위를 정의하는 원이 나타났고 그는 곰을 중앙에 놓았다. 그 후 그는 프리즘 노바 마법을 활성화하여 표시된 지역 위에 빛의 구체를 만들어 목표를 타격하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형시켰다. 그는 다른 곰들에 대해 여러 번 마법을 시험해보았고 이 능력이 무작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지구가 유리되고 있을 때 요정은 많은 상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했으며 가장 드문 것은 마비와 석화였다. 요정은 지구가 요리하고 있는 맛있는 요리 중 하나를 보고 한 입 먹으려 했지만 그는 부채로 그녀의 머리를 쳐서 그것은 판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정 여왕은 그녀에게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정 3개의 음식은 모두 달콤했기 때문에 다른 맛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떼를 쓰며 여왕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불평하며 가끔은 다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지구가 무시했던 남자가 나타나 지구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은 것에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아폴로의 활길드의 일원인 나제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와 다른 회원들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억압받는 궁수들의 구원, 위대한 목표. 그는 자신이 배제되고 어떤 길드에도 속하지 않아서 지구가 고통받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먹을 것을 다 먹고 난 후 요정 여왕과 함께 떠났다. 그는 몇 접시를 보내 요정 여왕을 보내면서 그녀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날 검은색과 그의 동료들은 모여서 지구를 지켜보았다. 그는 새로 떠오른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그는 X형 활을 작업하기 시작했고 또한 칼날 신발의 재료와 스파이크도 변경했다. 그는 이후 아폴로의 활 길드 마스터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보이고 그는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아야함이라고 소개하는 길드 마스터의 환영을 받는다. 그녀는 나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시작하고 그가 다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구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추가로 밝힌다. 하지만 지구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모두가 궁수인 그녀의 길드에 초대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가 떠날 때 그는 전투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로키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한 남자가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어떻게 그들이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입니다. 이후 어스는 스웨이와 밀리와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게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어 다른 플레이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플레이어가 8의 25%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발동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업데이트가 발표되는데 게임이 무작위로 생성된 던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하고 10층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시간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는 던전에서 움직일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양한 몬스터들을 연습하며 작은 방패의 방패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 이 기술 덕분에 활을 사용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그는 다시 며칠 동안 독특한 활과 무기를 만들며 비밀의 변형 능력이 있는 가벼운 금속 방패를 발명한다. 이 방패의 특별한 기능들은 만약 공격을 받고 팔이 부러지거나 움직임을 잃더라도 그에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의 방패는 아직도 잠시 동안 작동하며 화살을 쏠 수 있다. 새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지구는 던전에 들어갈 준비가 모두 끝나고 큰 군중과 포션을 파는 상인들을 목격한다. 하지만 그는 파워레인저의 더 저렴한 버전에게 방해를 받고 지구에게 요청한다.
그들이 한 명이 부족하니 그와 함께 하기로 한다. 그래서 어스는 선택지를 평가하고 던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나쁜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역할놀이에 이상하게 짜증이 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간다. 입장하자 어스는 그들에게 멈추고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한다. 그는 그 방에서 15개의 함정을 감지했으며 그중 4개는 직사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레드가 어스를 단기간에 모집한 것을 칭찬한다. 그는 지혜롭고 요정여왕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어스는 여전히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만이다. 그는 가짜 파워레인저들에게 앞서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발끝으로 걷는 것뿐이다. 그들은 무기를 가진 포세스드 해골 무리와 마주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돌진하여 해골들을 즉시 처치하고 지구를 감명시킨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함정을 해제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18분을 낭비하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찾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다시 해골들과 마주치지만 핑크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마범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는데 그들은 화이트라서 이전의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는 블루와 핑크에게 그를 도와 마법을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이오레아 먼지 화살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마무리한다. 이미 40분을 낭비했으니 지구는 10층 대신 5층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하고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플레이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지구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으로 뛰어든다. 그들이 들어가자 문이 그들을 가두고 지구는 깨닫는다. 그들이 퀘스트를 완료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돌아보아 여러 해골들의 둘러싸인 모습을 보고 위협 수준을 분석하며 그들이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다. 그래서 자신의 화살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서로의 힘을 이용해 도와주고 승리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상자를 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구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아서 지구는 그가 모두 떠난 후에 열라고 제안한다. 모든 파워레인저들이 그를 따라가고 지구는 두 번째 함정이 자신의 탐욕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지구는 자신의 도적 기술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함정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 후 지구는 다음 며칠 동안 함정을 빠르게 해제하고 층을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를 만든다. 그때 그는 요정 여왕과 마주치고 그녀를 보게 되어 기쁘지 않다. 그녀는 지구에게 새로운 모험가들에게 계약 크리스탈을 주러 나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입맞춤을 하려 할 때 즉시 그녀를 때린다. 나중에 그녀는 지구가 무기를 다 만든 후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만 여러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지쳤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개인적인 질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녀는 심지어 지구가 서명할 결혼 계약서를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기 만두를 주고 그녀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그가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우리 요정 여왕은 환각의 여왕인 것 같다. 우리가 보는 건 지진 공격으로 그를 마비시키는 장면이야. 그 후 회상으로 몇 일 전 지구가 혼자 던전에 들어가서 열쇠 따기와 함정 해제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여. 몇 일간 연습한 끝에 지구는 도둑 기술 레벨을 50으로 올리고 자비로운 도둑으로 업그레이드했어. 이제 몬스터에게서 훔칠 수 있게 되었지. 우리는 지구와 검은 레인저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잘 어울리는 모습에 다른 레인저들이 감탄했어. 지구는 혼자서 던전의 비밀을 배우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 그가 9층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그는 심지어 몬스터가 빛에 끌린다는 것을 깨닫고 쓸데없는 전투를 피했다. 그래서 그는 오일 램프를 들고 다녔으며 겨우 5분이 여유를 남겼다. 그는 9층의 리치들을 뚫고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 그는 리치들이 다른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한다. 그들을 피하며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10층 계단으로 가는 출입구를 찾았지만 그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는 날아서 넘어가기로 선택하고 착지한다. 위험한 타일이지만 그는 빠르게 반응하고 계단을 통해 뛰어듭니다. 그는 던전이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타이머에 2초가 남았을 때 타이머가 멈추고 자신을 치유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어스는 자신이 그 정도까지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없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어스는 그를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목소리는 자신을 제국의 기사 앙드레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어스를 칭찬하며 어떤 플레이어도 혼자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야기가 임의로 던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던전의 진실을 발견하고 봉인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모두 죽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다.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숨 쉴 공기조차 없었다. 그는 헛되이 죽었고 이 던전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스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안드레는 그가 계단 맨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죽여달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모든 계단이 사라지고 그는 곧바로 떨어진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안드레와 마주하고 있다. 안드레는 전투를 준비한 해골 형태이다. 하지만 어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한다. 하지만 안드레는 공격이 빠르고 어스는 약간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력을 사용해 안드레를 불꽃으로 둘러싸고 그를 활로 공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안드레는 여러 차례 부상을 입지만 그는 어스를 팔을 부러뜨리며 반격하고 어스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공격을 재빨리 피하고 비밀활을 사용해 그에게 돌진합니다. 이 활은 무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에 화가 나서 그의 방패 추적기를 사용해 도망치고 어스를 기절시키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스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마지막 공격을 날리기 전에 어스는 도망치며 인간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도전하고 어스는 삼각샷을 사용합니다. 그는 환상을 만들어낸 후 대각선 킥을 사용하고 강철 채찍을 꺼내 안드레의 검을 피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그에게 프리즘 노바를 사용할 충분한 시간을 얻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요정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안드레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더 프리즘 노바를 활성화하여 안드레를 그의 마범으로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연기가 가라앉자 어스는 그의 주문이 효과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요정 여왕이 나타나 그녀의 힘을 사용해 앙드레의 몸을 얼리고 사라지며 지구에게 기회를 줘 그의 여러 화살을 모두 쏠 수 있게 한다. 그는 폭발물을 던지며 앙드레에게 공격하고 이로 인해 앙드레의 가면이 벗겨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구가 승리하고 그를 물리친 것에 대해 칭찬하며 그가 인간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 그는 지구에게 하나님이 진짜임을 말하며 그에게 그의 동료들이 찾아올 만큼 행운이 따랐다고 한다. 작별 선물로 그는 자신의 검을 지구에 주고 떠난다. 게임은 긴급 공지를 통해 비밀 보스 중 하나를 처치함으로써 지구가 새로운 무기를 잠금 해제했다고 알린다. 그것은 기사 검이며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비밀 보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앙드레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후 지구는 수리가 불가능한 자신의 무기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방패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무기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앙드레에게서 받은 검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혼자 싸우는 것에서 잠시 쉴 수 있다. 어두운 방에서 한 여성이 플레이어 피행공이 가 재미있어 보인다고 주장한다. 남자가 그녀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학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것은 저격수 덕분이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자는 문제가 있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피엔이립이 가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산책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지구와 쌍리 그리고 길드의 다른 멤버들이 던전 밖에서 또 다른 마법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술궂은 금발의 못생긴 애가 나타나고 쌍리는 그녀를 엘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지구에게 경고하지만 조심스럽고 쌍리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들이 던전에 들어가자 지구는 대부분의 함정을 해제합니다. 그들은 5번째 층으로 올라가고 자위는 잠깐 쉬자고 제안하지만 엘리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어스가 리치드를 포함한 12마리 괴물이 다가온다고 경고하자 모두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레이지는 아르고 스킬을 사용해 괴물들을 분산시키지만 곧 팔부러짐 저주에 걸려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모두 괴물들에게 힘과 공격을 사용하느라 바쁘고 엘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레이지를 치유하지 못하면 괴물들이
분산되어 모두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금발은 충격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없고 지구가 개입해 폭발물로 그들을 분산시킵니다. 이것은 그녀를 깨우고 그녀는 레이지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괴물을 성공적으로 처치합니다. 긴 피곤한 하루가 끝난 후 지와이는 지구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모두 큰 보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웅하지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소녀가 있습니다. 다음 날 지구는 새로운 일본식 무기인 오타치에 대해 듣고 신이 나며 카즈야마가 사무라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긴 파란 머리를 가진 여자가 나타나 지구에게 인사한다. 그는 그녀의 복장이 꽤 독특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플레이어 아바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지구에게 자신이 요정 여왕의 여동생과 같다고 말한다. 지구는 즉시 그녀가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될 것임을 깨닫지만 그녀를 자신의 갑옷 쇼핑에 데려가기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에게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준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에게 개인화된 별명인 리우를 붙여준다. 그녀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중에 지구는 새로운 갑옷을 수집한 후 새로운 공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새 업데이트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앞으로 한 가지 기술에만 전문화해야 해요. 그래야 그 기술이 가장 강력해지거든요. 그는 나중에 블랙과 만나 상황을 논의하고 자신이 현재 상황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플레이어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다음 날 요정 여왕이 나타나서 마법 방어막을 치고 지구와 그녀 주위에 둘러싸서 긴급한 일을 논의했어요. 그녀는 먼저 그에게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요정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녀가 데려온 6명이 위대한 요정들과도 말이에요. 그 말이 요정 왕국에 퍼졌고 약 80명의 시민들이 그가 요정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지구와 계약을 맺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왕은 그에게 계약을 맺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구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요정 여왕은 대신 2가지 특별한 힘을 허락했어요. 첫 번째는 7개의 별똥별로 이는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7번 목표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힘은 희생의 활로 강력한 화살을 쏘는 힘이에요. 사용하기 위험할 수 있는데 감정과 힘, 마법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서 화살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또한 곧 요정 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그가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감사의 표시로 지구는 그들이 먹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보내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정 왕국에서 모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는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고 요리를 하러 로그인하는 것 같다. 그는 다시 한번 친구들이 요리의 향기에 취해 있는 동안 식사를 만들고 있다. 그때 류가 나타나 한입 달라고 하지만 그녀를 때리고 장난치는 즈바이도 때린다. 모두 지구의 매력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는 요정 여왕을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래곤 베이비시터가 되었다. 이후 모든 플레이어들이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요정 왕국에서 북쪽 요새로 향한다. 그때 북쪽 요새의 우두머리가 직접 나타나 지구를 맞이하며 자신의 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특별한 새 페카샤를 부른다. 이는 몇몇 선택된 요정만이 탈 수 있는 새다. 하지만 지구는 자신이 받는 관심에 불만을 품고 무시하기로 하고 페카샤에 올라탄다. 그는 금세성에 도착하고 요정 여왕이 맞이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준비한 퍼레이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그래서 전체 왕국이 지구와 함께 축하한다. 그가 만들고 있는 작은 기억들에 행복해했다. 다음 날 그는 요정 여왕에게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것이 요정들을 위해서이며 그녀가 지구를 혼자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정상적인 모험가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제안하자 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는 이후 마을에서 토끼를 사냥하고 도둑 새들을 처리하며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인다. 어스는 퀘스트 제공자가 있는 여관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요리를 할 수 있고 2층의 여관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사냥한 동물로 평소처럼 요리를 하며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새의 어리석은 리더의 딸이 도착하고 그들은 즉시 숨긴다.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보길 요구하며 요리를 해달라고 하지만 모두 어스를 감싸주고 그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낸다. 여관 주인은 사과하지만 어스는 상황을 이해하고 요새 리더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그의 딸이 어린애 같은 행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기 위해 밤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두 명이 경비원을 만나 그들이 그를 동정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녀를 여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혀 그를 조용히 문을 통해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이후 지구는 곰을 만나 그에게 올라타라고 하여 태워주겠다고 한다. 다음 날 요정 여왕은 남쪽 성읍의 상황과 지도자의 딸에 대해 통보받지만 그녀는 딸이 지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지구와 거친 머리의 제토는 결국 유명한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한다. 양한 형태의 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양한 분야가 있으며 그들은 음악 분야에 있습니다. 들은 나중에 호텔에 체크인하고 어스는 드디어 로그아웃하여 잠이 듭니다. 아스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요정 여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 나가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니 녀가 유아로 퇴행했음을 깨닫습니다. 때 한 남자가 아침 식사를 부르러 들어오지만 사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제튼도 어스 도움 요청을 듣고 나타납니다. 지만 두 사람은 드래곤이 나타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때 여왕의 자매가 그녀의 머리를 때리며 미친 듯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구는 그녀가 그를 위해 요새장의 딸에게 복수했다. 그때 카렌 페니르라는 여자가 들어오고 제트토는 그녀의 이름으로 귀족 집안 출신임을 알아챈다. 그녀는 딸이 실종됐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한다. 페니르 가문은 늑대인간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둘 다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서기로 한다. 그들은 한 경비원의 정보를 따라가고 있다. 그는 그녀가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때 지구는 몬스터를 감지하고 즉시 싸울 준비를 한다. 그들을 쉽게 물리친 후 어스는 원거리 시야의 탐색 반경을 확장하여 괴물이 아닌 두 다른 생물을 발견한다. 그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 카렌의 딸 미나를 찾아낸다. 그녀는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어스는 제톤에게 특별한 무력을 건네주고 미나에게 뿌리라고 지시한다. 제톤은 돌진하고 어스는 그를 지원하며 미나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즉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 후 제톤은 어스의 도움으로 고블린을 물리친다. 어스는 미나에게 왜 변신할 수 없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치유 무력을 주어 변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제톤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폭발물을 던져서 사기꾼을 불러냅니다. 그는 미나가 독에 중독되었고 이 남자가 보낸 고블린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차기 힘과 킬러 신발로 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를 완전히 파괴한 후 그는 숲으로 돌아가 제톤과 미나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카렌과 미나는 다시 만난 것에 기뻐하며 지구와 제톤은 그녀를 찾은 대가로 많은 돈을 받습니다. 어스는 카렌에게 미나가 제톤과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나가 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나는 제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톤은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스는 그가 요정 왕국을 체크아웃하고 떠나는 것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즉시 나타나는 페카샤를 호출하여 그에게 차를 제공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어스는 그녀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스에게 자신의 깃털 하나를 돌려줍니다. 그 깃털은 그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블랙에게 돌아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스가 그의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러 나갔지만 갑자기 비밀 보스를 물리치고 미로를 악의 힘에서 구했기 때문에 독점 토너먼트에 참가할 기회를 받는 발표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스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그때 그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를 듣고 숲 깊숙이 들어가 아기 드래곤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드래곤을 둘러싼 모든 플레이어들이 죽어 사라집니다. 어스는 아기 드래곤을 들어올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와 함께 있지만 그는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게 먹이를 주는데 집중한다. 처음에 아기 드래곤에게 고기 한 조각이 주어지지만
어스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사냥을 하여 드래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배고플지 깨닫지 못했다. 어스는 혼란스러워서 요정 여왕을 불러 조언을 구한다. 먼저 그녀는 어스가 야생의 붉은 아기 드래곤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드래곤이 너무 강력하다고 밝히고 그들은 자신의 왕국의 경계 안에 머문다고 한다. 그녀의 자매처럼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드래곤도 있다. 하지만 야생 드래곤들은 너무 강력해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드래곤은 아기가 왕실에 속하며 아마도 납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여왕에게 2마리의 붉은 드래곤이 그쪽으로 오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 이유를 깨닫고 중단합니다. 모두가 당황하지만 어스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2마리의 드래곤이 도착하자 그들은 어스에게 아기를 납치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은 그가 자발적으로 아기를 넘겨주면 그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아기 드래곤을 어미 드래곤의 발에 놓자 그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아이의 기억을 되찾고 그를 의심했던 지구에 사과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아이를 돌봐준 대가로 무엇을 보상받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드래곤들이 요정 왕국을 이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이고 이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주목받지 않도록 침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하고 드래곤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요정 여왕이 그녀의 요정 왕국의 여왕으로서 지구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말할 때 자랑스럽고 안도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그가 마을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페카샤를 소환한다. 어스는 요정 왕국의 동쪽 마을에 도착하지만 거기서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래서 여관과 식당의 주인이 그에게 하루 일을 제안한다. 어스는 그 일을 맡기로 결정하고 결국 손님을 응대하고 요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녀는 하루 일한 대가로 그에게 돈을 주고 그는 여관에서 잠이 든다. 어딘가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보인다. 하나 더 계속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주제이기 때문에 요정 여왕과 리우는 성격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구가 들판에서 편안히 쉬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울해졌지만 이 게임이 주는 가상생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여왕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여왕은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와 함께 있다. 바람을 조종하는 힘이 있고 심지어 인간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야생 초록용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다. 그는 지구에 태어난 아기 용이 사실은 왕국의 어린 여인임을 알린다. 그녀는 잘 먹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구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꽤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2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로 하고 남자는 그의 요리에 푹 빠진다. 그래서 그는 지구에게 더 많은 스테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는데 그것을 용의 왕국으로 가져가서 그 어린 여인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가 떠난 후 어스는 다시 한번 성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명백히 제정신이 아닌 여왕을 피합니다. 그 후 젊은 여자 드래곤이 어스가 준비한 수백 개의 스테이크를 다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생의 초록 드래곤은 어스의 요리에 감동받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스에게 요리를 배우러 가는 허락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만 자신이 드래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걱정합니다. 또한 다른 초록 드래곤이 나무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매우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스는 로그인을 하고 요정 여왕과 함께 누워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귀엽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어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로 산책을 나가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는 모습에 불쾌해합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나타났던 노인이 등장하고 자신을 이미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어스는 그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르는 집요하게 그를 쫓아오고 요정 여왕을 데리고 와서 어스와 대면합니다. 하지만 어스는 드래곤과의 관계를 끝내고 로그아웃하기 위해 여관을 찾습니다. 다음 날 다시 로그인했을 때 그는 요정 여왕이 그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처음으로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요정 여왕의 집으로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매우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녀가 강제로 끼운 반지를 벗으라고. 그는 다시 이모를 향해 돌아서며 그에게 싸우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들에게 휘둘리거나 요리하는 일은 없다고. 지구는 드디어 자신이 요리사가 아니라 모험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모는 용의 모습인 지구보다 너무 강해서 그의 공격은 이모에게는 바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러자 이미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스에게 그를 죽음의 춤을 추게 하겠다고 말하며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어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의 쌍날 화살로 이미르의 비늘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비늘을 관통할 수 없으니 어스는 대부분의 공격이 드래곤의 단단한 갑옷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점프합니다. 그는 한 번의 타격이라도 맞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르가 하늘로 날아올라 그를 쓰러뜨릴 때 현실이 됩니다. 어스는 질식약초를 사용할까 고민하지만 바람이 그에게 불어올 경우 그는 2개의 화살로 생물의 비늘을 부수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공격도 효과가 없다. 이미르가 드래곤의 비늘은 깨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한다. 어스는 재빠르게 방패를 활성화하고 간신히 공격을 막아내지만 날아가고 만다. 그의 방패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드래곤은 웃는다. 이미르는 방패가 마지막 충성을 다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다고 제안한다. 어스는 방패가 자신을 지켜준 모든 전투를 기억하고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이것을 이미르가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동기로 삼아 일어나 싸운다. 드래곤은 그가 아직도 일어나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지구는 치유 포션을 자신에게 붓고 새로운 결의로 다음 공격을 계획한다. 이미르도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하고 불꽃 폭발을 준비한다. 지구는 재빨리 뛰어올라 여러 개의 그의 헬마인 오일공을 용의 입에 쏟아붓는다. 그는 폭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체력이 빠르게 줄어든다. 지구는 착지 후에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용이 공격으로 멍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7개의 별 떨어뜨리기 기술로 연속 공격을 펼친다. 각 화살은 용의 신체 부위를 명중하고 행성 테마의 폭발이 함께 일어난다. 지구는 용이 그 공격을 버텨낸 것에 약간 충격을 받으며 이모가 포효한다. 그는 플레이어에게 그 공격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 생명제는 풍압 공격을 날려 풍경 일부를 날려버린다. 지구는 바람 부스트를 사용해 은신처인 거대한 바위 뒤에 숨고 은신기술로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왕이 그에게 부여한 2번째 기술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는 조금 주저하지만 이는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활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생명력, 마법, 감정을 활에 결합한다. 이로 인해 강력한 화살이 만들어진다. 이밀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지구가 그에게 이 공격이 드래곤이 무적이 아님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드래곤은 그 화살을 쏘면 지구도 멸망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공격의 이름이 희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미르가 화살을 막기 위해 바람 장벽을 세우지만 그것이 그의 방어를 뚫고 몸에 큰 구멍을 낸다. 어스는 사라지는 무기에 감사한다. 그는 그 공격을 받고도 드래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개의 지옥 광유를 폭파시킨다. 장면이 회사의 이사회로 바뀌고 경영진들은 어스의 드래곤과의 전투에 대해 또 다른 회의를 한다. 이미르가 통계상 가장 약한 드래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의 노령이 한 요인이었다. 그들은 어스의 기름을 약화시키는 것을 고민하지만 일부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적한다. 선수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들은 지구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며 이기려고 했는지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비록 이 게임이 VR이고 매우 현실적이지만요. 우리는 지구가 용을 물리쳤지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했던 곳으로 순간이동되기를 용의 왕이 수행원들과 함께 전장에 도착해요. 그 생물을 지구의 몸에 연고를 바르고 그에게 부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료보다 먼저 부활한 이유를 왕에게 묻습니다. 붉은 용이 상황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이미르가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학대한 녹색 용의 장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여왕이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요정과 인간의 꼬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구는 여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놀랍니다. 용의 왕은 그들이 이미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이미르를 물리친 것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군주는 지구의 플레이어가 그를 이기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이미르를 찢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붉은 용은 또한 공주를 위해 요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몇 가지 선물을 제공합니다. 몇몇 선물은 이미르 상황에 대한 사과의 의미입니다. 시스템은 지구의 아이템과 그들의 드래곤 스케일, 경량 갑옷 세트, 80만이 빛, 그리고 신비로운 활을 보여줍니다. 지구는 갑옷을 입어보고 얼마나 더 민첩해졌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활을 제거하지만 능력치를 볼 수 없습니다. 용왕은 그것이 자신이 전투에서 마주친 요정의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인식하는 이상한 무기이다. 지구가 지금은 그것을 장착할 수 없지만 붉은 용은 언젠가 그 무기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 군주는 자신의 딸을 위해 지구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드래곤들이 떠나자마자 지구는 탈진으로 무너진다. 그는 피카사를 호출하여 마을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망토를 사서 자신의 의상에 맞춘 후 여왕의 궁전으로 향한다. 그는 여왕이 지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고 충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여왕과 면담을 가지며 여왕은 그를 보자마자 활기를 띈다. 그녀가 사과하지만 지구는 용왕께서 이미 그녀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유치한 행동을 후회하지만 여왕은 이 사건이 그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했던 몇 가지 점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의 몇몇 상호작용이 부적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과의 표시로 그녀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준 반지의 힘을 봉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특별 대우를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왕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봉인합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인간 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요정의 땅에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니메이션의 끝을 가져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여 다음 요약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